뒤숭숭한데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 중국이랑 대만이랑 사이가 안 좋아. 제가 원래부터 안 좋았던 거 원래 최근에 안 좋아진 건 아니고요. 원래 안 좋았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안 좋았어. 왜냐면은 오늘 이 사건을 배울 거야. 중국의 역사를 배울 텐데, 근데 문제는 뭐 지금도 약간 역사 배경 좀 더 배울 거고, 지금 문제는 중국이랑 대만 사이가 안 좋은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요, 만약에 어떤 나라도 개입하지 않고 둘만 싸운다면 대만이 이길까 중국이 이길까? 중국이 이겨요. 중국이 일단 이길 것 같죠? 지금 찾아봤는데 어떤 군사학자는 중국이 만약에 아무런 개입 없이 둘만 싸운다면 8시간이면 끝난다라고 하더라고. 8시간 되면 끝난다고. 그런데 안 쳐들어가. 왜 안 쳐들어가냐? 대만 공격하면 누가 끼게? 미국이 100% 끼입니다. 왜냐? 일단 첫 번째는요. 대만이라는 지리적 위치가 너무 좋아. 중국을 견제하기. 그래서 미국은 대만과 지금 엄청난 동맹을 맺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공격당하면 미국도 반도체 시장의 수급이 문제가 생겨서 아마 대혼란이 올 거야.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반도체 회사 대만에 있습니다. 대만의 1등, 2등이 반도체 회사 1, 2등 회사가 대만에 있어. 3등이 삼성이야. 1, 2등이 대만에 있는 만큼 대만이 반도체로 상당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만이 전 세계적으로 꽤나 중요한 역할인데, 그럼 둘은 대체 왜 싸우고 있을지를 오늘 역사 통해 배워볼 거예요. 오늘 역사 통해. 그런데 선생님 왜 자꾸 중국은 대만을 공격한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나요? 라고 그러면요.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3연속 연임을 했어. 그러니까 주석 자리에 이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세 번째 연속으로 돼서 아마도 내 생각에는 거의 독재 체제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문제는 어쨌든 독재라는 이미지는 좋은 편일까 나쁜 편일까? 아니요. 나쁜 거야.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도 알아. 내가 정치적으로 지지도를 높이려면, 독재를 하면서 지지도를 높이려면 공동의 적을 설정하는 게 정치적으로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어. 뭔가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국민들을 내 밑으로 똘똘 뭉치려면 공동의 적을 하나 만들어야 돼. 그래서 지금 아마도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가치 아래 좀 더 중국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고 지지를 높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만이랑 솔직히 전쟁은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뭐 모르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 안 하겠지 했는데 전쟁 난 것처럼 전쟁이 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진짜 우리야. 둘이 싸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문제야. 왜냐면 우리는 미국이랑은 동맹이니까 우리는 끼긴 껴야 돼. 근데 끼면은 중국이랑 관계가 어떻게 돼? 깨져. 근데 우리가 중국의 관계가 깨지면 안 돼. 왜? 교류를 하고 있어요. 맞아.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물건 사는 데가 중국이고요. 제일 많이 물건 파는 나라가 중국이야. 우리는 중국이랑 경제적으로 엄청 의존하고 있어요. 실제로 올해 왜 중국에서 요수수 안 판다고 해서 난리 났던 거 기억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중국에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둘 사이에서 잘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오늘은 역사적으로 중국이란 나라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차 시 중국의 반제국주의 운동인데요. 좀만 기운 내고. 자, 좀만 기운 내고. 좀 아프거나 힘든 친구들은 누워서 엎드려서 괜찮은데, 좀 그래도 졸리거나 피곤한 친구는 조금만 힘내고, 왜냐면 오늘 수업을 들어야 또 다음 수업을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 이용 지식에 더 사고가 넓어지니까 같이 노트 정리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첫 번째 배울 사건은요, 5.4 운동입니다. 자, 5.4 운동인데요. 왜 5.4 운동이냐? 1919년 몇 월 며칠에 일어났게? 5월 4일에 일어나서 5.4 운동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무슨 운동이랑 똑같아요? 맞아, 3.1운동. 3.1운동도 여러분 1919년 일어났다. 그래서 1919년 3.1운동이 먼저 일어났고요. 그 3.1운동 때문에 이게 일어났다고 보기 좀 그렇지만 영향을 줬습니다. 이게 5.4 운동입니다. 자, 5.4 운동이 뭐냐면 중국의 반제국주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인데요. 왜 5.4 운동이 일어났냐?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네, 때는 바로 1914년이었습니다. 강한 나라들끼리 서로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고자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전쟁?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었어. 1차 세계대전. 자, 이때 중국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중국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혹시 이 아저씨 기억나죠? 순원, 훌륭합니다. 자, 이 순원이라는 아저씨가요. 청나라는 끝났다. 우리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공화정을 만들자. 그래서 1911년에 신해혁명을 일으켜서 청나라를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순원은요. 힘이 없었어. 공화정을 만들자는 꿈은 있었는데 힘이 없어. 그 당시에 힘은 뭘까? 군사력이야. 맞아. 군대, 돈, 권력 다 군대야. 그래서 순원은요. 어떻게 했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군인들을 만납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게 각 지역을 다스리던 군대장들이야. 군대장들 이름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상장리, 연도상, 통구상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을 다스리는 군대장들이 있었는데 순원이 얘들을 다 만나면서 나와 같이 합시다. 너 내 동료가 되라. 같이 우리 혁명 일으키자. 그래서 참가를 했고요. 마지막에 같이 참가한 애가 원세계 위안스카이라는 아저씨였는데 얘가 청나라 총대장이었어. 그래서 얘까지 포섭을 해서 국민당이 당시 순원이 이끄는 국민당이라는 정권이 나라를 수립했는데 문제는 당시에 위안스카이가 순원을 대신 때리고 황제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위안스카이 죽었어. 황제가 되려다 실패하고 죽고요. 이때 위안스카이 두 아들이 서로 다시 쪼개져. 그리고 나서 싸웁니다. 왜 싸웠을까? 뭐하려고? 그렇지. 자기가 뭐하려고? 대장하려고. 넘버원 되려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요. 순원은 다시 쭈구리가 돼. 변경으로 도망가서 여기서 자리 잡게 되고 순원은 나머지 중부의 중심은요. 군벌 세력들끼리 서로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 자기가 담당한 부대원들과 함께 각자 자기 지역을 다스리면서 서로 싸워. 서로 싸우려면 뭐가 필요해? 무기, 군사력, 돈. 이때 각 지역에 군벌들이 있었고요. 그 군벌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 돈을 받고 무기를 지원받기 위해서 제국주의 국가들한테 땅을 팔아. 또는 제국주의 국가들한테 경제적 권리를 파넘깁니다. 즉 매국노 행위를 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챙기기 시작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요. 이때 일본이 1914년에 일본이 독일을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이나 독일이랑 거리가 가까워 보여? 멀어. 독일을 실제 공격한 건 아니고요. 이때 독일이 여기 산둥반도라는 지역이 여기가 산둥반도야. 그 중국의 맥주에서 유명한 거 아니야? 양꼬치엔? 칭따오 여기야. 칭따오가 여기 도시거든요. 여기 칭따오가 있는 산둥반도를 독일이 차지하고 있었어. 원래는 제국주의 시민들 살았어 여기를. 근데 일본이 여기를 공격합니다. 산둥반도를. 그리고 나서 저 산둥반도의 군벌의 장장님한테 그럽니다. 야 장장님, 내가 독일을 물리치고 여기 차지할게. 대신에 내가 너도 도와줄게. 그래 장장님이 이때 어떤 일을 벌이냐? 세계 1차대전 중 일본이 당시에 산둥반도를 공격한 다음에 독일을 몰아내고 이제 여기는 우리가 차지하겠다. 그러면서 군벌한테 21개조 요구를 제출합니다. 우리가 21가지의 요구사항이니까 이거 들어줘라. 이거 들어줘라. 독일을 우리가 물리쳤으니 너네가 이거 들어줘라 하면서 21개조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권을 차지했어요. 이권이라는 뜻은 경제적 권리야. 그래서 이 땅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권리. 이때 일본이 중국 군벌한테 요구했던 요구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 산둥반도를 일본이 먹겠다. 몽골 지역도 우리가 먹겠다. 뭐 광산 채굴권, 뭐 광산에서 금이나 은 같은 채굴한 거 우리가 채굴했다. 등등 21가지의 요구 조건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군벌은 오케이 합니다. 왜냐? 일본이 도와준다고 했거든. 너네가 집권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군벌이 어떻게 보면 매국노 행위를 하면서 이지것을 한 거야. 일본에 욕을 허락한 거죠. 그리고 일본이 이때 힘도 세니까. 일본이 이때 독일을 이겼죠. 축구도 이기고. 자, 그래서 전쟁 후 이때 근데 봐봐. 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 세계대전이 끝났어. 근데 독일 사람들은 소식이 들려와. 야, 지금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회의를 했던더라. 여기서 이제 1차 대전
강대국들이 왜 싸웠다? 식민지 먹으려고. 이때 얘들이 더 이상 식민지 어떻게 하자? 그치, 그만 먹자. 그리고 식민지였던 국가를 다 독립시키자. 단. 맞아. 패전국가법만 독립시키자는 거야. 그래서 이때 근데 얘네도 전쟁 후에 그냥 강대국들이 식민지 돌려주는데 반환, 즉 일본한테 뺏겼던 저 수많은 경제적 권리를 반환 돌려줄 것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 파리 강화회의는 승전국한테는 해당 안 됩니다. 파리 강화회의에서 일본의 이권을 인정합니다. 일본을 이권을 인정해줘.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야 이제 전쟁이 끝났고 파리 강화회의에 따라서 우리 여기 독립하고 이 이권도 다시 되찾겠지라고 했는데 파리 강화회의가 일본의 승전국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중국에 대한 이권은 일본께 맞다라고 한 거야. 그러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들고 일어나는데요. 이때 그 사건이 오사운동입니다. 내용. 이때 반 제국주의. 뭐야? 제국주의 국가들. 너네가 왜 마음대로 결정하냐? 너네가 뭔데 우리 이권을 뺏어간다는 걸 니네가 마음대로 결정하냐? 그리고 누구? 우리 땅에서 나가? 맞아. 일본. 반일 운동이랍니다. 이게 오사운동이었어요. 이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참여합니다. 중국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민족이 참여한 민족운동의 옷, 민족운동으로 확산됩니다. 이때 전국민 반제국이 반영운동을 하면서 민족운동을 확산했다는 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 3.1운동 때 모든 사람들이 거리에 뛰쳐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른 것처럼 당시에 중국 사람들도요 온 마을의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서는 일본 물러가라, 유럽 국가들 물러가라 하면서 우리 독립, 자주 독립을 하자 하면서 반제국주의 반영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뭐 3.1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도 있어요. 실제로 당시 3.1운동이 워낙 컸던 운동이어서 저기 저 조선의 나라는 일본한테 완전히 먹힌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전국민이 나왔더라. 우리도 이렇게 함께 힘을 모으자. 그래서 오사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때 별거 각 지역을 다스리던 군인들 얘들을 이제 군벌. 왜 군벌이냐? 군인들이 벌이 갈라진다는 뜻이야. 이때 중국 땅을 군인들이 서로 갈라져서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때 군벌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래. 국민들이 이렇게 똘똘 뭉치니까 힘이 어때? 너무 세. 군인들도 알아. 내가 이 백성들 지배하려면 백성들이 뭐가 필요해? 지지가 필요해. 근데 내가 지금 군벌들은 자꾸 이 열강들,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한테 이권을 야금야금 팔아넘겼어. 더 이상 팔았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누구한테 죽을까? 시민들. 맞아. 국민들. 중국 사람들한테 죽을 것 같을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군벌들이 파리 강화회의 결정을 거부합니다. 파리 강화회의에서 일본의 이권을 인정해준 것을 파리 강화회의 결정을 거부합니다. 우리 한국만도 이권 등 일본이 요구한 거 다 거부하겠다. 우리 중국 자주적으로 살아남겠다. 그래서 군벌이 파리 강화회의 결정을 거부하고요. 이때 국민당 이 아저씨, 순원 아저씨도 깜짝 놀래요. 왜 깜짝 놀랐냐? 원래 이게 약간 여러분 엘리트주의라는 게 있는데 엘리트주의가 뭐냐면 이 세상은 똑똑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야. 이 세상은 우리같이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만 지배하는 거야. 이런 게 엘리트주의인데 약간 순원 아저씨는 초반에 이게 있었어. 이게 순원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지식인들은 당연한 생각이었어. 왜냐면 이 당시에 지식인들이 봤을 때 국민들이 글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니까 한참 지식이 모자라 보여. 그래서 이때 실제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당시에 독립운동가들도 자기들이 뭔가 나라를 바꿔야지 국민들한테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많은 국민을 뛰쳐나온 걸 보고 국민들의 힘이 어떻다? 세다. 저 힘을 하나로 모아야겠다. 그래서 순원이 이때 어떤 일을 벌이냐? 국공합작이라는 걸 합니다. 국공합작이 뭐냐면요. 당시의 순원은요. 국민당이라고 해서
우리 마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뭐 정의당 이런 정치형 당처럼요. 수너는 국민당이라는 자유주의 세력의 정치적 당이 있었고요. 이때 백성들은 공산당, 지금의 공산주의를 따르는 공산당을 많이 갖고 있었어. 수넌이 백성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자. 자유주의는 공산주의는 일단 되게 뭐가 중요하냐? 일단 중국 뭐부터 하자? 독립부터 하자. 온 땅의 제국주의 국가를 몰아내는 것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수넌이 국공합작, 당시에 자유주의였던 공산당, 자유주의였던 국민당과 공산당을 힘을 하자. 그래서 합작했고요. 이때 또 소련이 독립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련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무슨 혁명? 러시아 혁명으로 레닌이 집권하고요. 레닌이 전 세계를 공산주의로 바꾸기 위해서 식민지 국가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이 그래 일단은 공산주의와 힘을 합쳐서 일단 얘네부터 없애자. 일본이나 제국주의부터 없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국공합작입니다. 그래서 국공합작 볼 건데요. 다시 한번 5사원으로 정리하면 당시에 중국 제국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했다? 땅을 뺏었다. 특히 일본이 21개조 요구사항을 제출하면서 상승반도는 엄청나게 많은 이권을 가져갔는데 중국 국민들이 이걸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일본 물러가라. 제국주의 국가 물러가라 라는 게 5.4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5.4 운동의 결과 국공합작이 일어났는데요. 국공, 여기서 국은 자유주의 세력이었던 국민당, 동은 공산주의 세력이었던 공산당입니다. 국공 세력이 공산당이든 자유주의든 일단 힘을 모으자. 힘을 합쳐서 함께 작품 만들어 나가자. 자, 뭘 만들어 나가자 하면요. 이때 순원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쳐서 당시에 순원의 국민당 그리고 공산당이 반 제국주의 일단 얘네부터 쓸어버리자. 얘네부터 쓸어버리자. 반제국주의.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저 제국주의 국가들한테 이권 파넘긴 나쁜 놈들. 죽여요. 한번. 맞아. 군인 세력들. 바로 반군벌. 일단 얘네부터 쓸어버리자. 반제국주의 그리고 반군벌 운동을 하자고 합니다. 위에 통합을 합니다. 당시에 순원이 국민들 모든 일단 중국 국민들 하나로 모아야겠다. 그래서 자유주의 세력이었던 국민당과 공산주의 세력이었던 공산당, 우리가 자유주의든 참고로 순원은 자유주의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자유주의든 공산주의든 뭐가 중요하냐? 일단 얘네부터 쓸어버리자. 그래서 반제국주의 서구 열강 국가들과 반국가 국민 세력들을 몰아내자. 그래서 1차 통합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통합이었어. 1920년대쯤에 통합을 하는데요. 그래서 1차 국공합작을 하고 공산당이든 국민당이 일단 힘을 합치자 했는데요. 이때 힘은 누가 더 셌을까? 공산당이 셌을까? 국민당이 셌을까? 공산당. 이때까지만 해도요. 국민당 힘이 셌던 시절입니다. 왜냐? 러시아 혁명이 1918년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직후야. 그러니까 아직 공산주의가 뭔지 잘 몰라.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산당의 힘이 약할 때였어. 그래서 이때 순환 아래로 공산당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열심히 얘들과 싸웠어. 그러다가 순환이 돌아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고 난 순환의 뒤를 이은 아저씨가 이 아저씨야. 이 아저씨 이름이 뭐냐면 장제스. 장제스. 아니야, 빡빡이 아니야. 머리털 드셔. 아니 뻥뻥이죠. 머리털 있잖아. 반값. 네, 반박하네. 자, 이때 장제스 선생님이 장제스의 국민당 순원의 뒤를 이어서 장제스가 국민당의 대표가 되고요. 당시 장제스 국민당이 중국을 통일합니다. 어떻게 장제스의 국민당이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냐? 군벌세가 싹 쓸어버리거든요. 군벌세가 싹 쓸어버려. 어떻게 가능했냐? 얘네가 도와줬어. 자유주의 국가의 대표. 미국. 맞아, 미국. 여러분 미국 입장에서 중국 자유주의 되면 어때? 너무 좋아. 왜냐면 중국 위에는 어떤 나라가 있게? 러시아. 소련이 있어, 러시아가 있어.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했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얘네 도와줘야 돼. 여기를 공산주의 만들면 안 돼. 미국이 얘를 도와준다. 장제스를. 그래서 장제스가 미국 도움 받아서 초록색 지역이 국민당이 통일한 지역이야. 자, 군벌세로 싹 쓸어버렸어. 그럼 장제스는 이제 뭐 해야 돼? 왕만 들어야 돼요? 맞아. 아직 남은 애들이 있어. 바로 빨간색 공산당 세력이 나와 있어. 근데 지금 저기서 보면 알겠지만 누가 더 힘이 세 보이니? 초록색이 훨씬 땅이 많죠. 이때 국민당이 압도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이때 국민당이 장제스가 좋아. 이제 우리가 힘이 세졌다. 군벌 사라졌다. 이제 중국을 자유주의 국가, 우리 국민당이 통일할 때다. 공산주의를 쓸어버리자 이러면서 공산당을 탄압합니다. 이때 중국 내에 있었던 공산당 세력을 다 축출하고 공격해서 없애버리려 합니다. 이때 공산당 세력들이 뿔뿔이 터졌고요. 간신히 살아남은 탈주한 아저씨가 있었어. 그 유명한 마오쩌둥입니다. 이때 마오쩌둥이 어디 있었냐면요. 장제스가 공산당의 어떻게 보면 대표 대장격이었던 마오쩌둥이 이 도시에 있었거든요. 루이진. 그래서 당시에 장제스가 여기로 군대를 보내는데 병력 차이가 몇십 배 났어. 몇 배 났어.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간신히 장제스의 포위망을 뚫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이때 도망쳐서 이 빨간색으로 걸어가서 도망갑니다. 이게 여기까지 루이지에서 연행까지 며칠 걸렸냐? 2년 동안 도망가요. 2년 동안 도망다니고요. 이때 걸었던 9,700km인데 서울부터 부산까지 걸어서 12번 왔다 갔다 13번 왔다 갔다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2년 동안 왔다 갔다 한 거야. 도망다니면서. 이때 실제로 무기를 열악해서 국민당한테 그냥 도망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이. 이 사건을 마오쩌둥의 대장정이라고 해요. 마오쩌둥의 대장정. 이게 왜 중국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냐면요. 일단 첫 번째. 정신력? 맞아. 공산당 세력이 엄청나니까 전설적인 사건인 거야. 2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목숨 부지했어. 포위만 미친 듯이 뚫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 보자. 저기서 살아남은 애들 2년 동안 목숨 걸고 싸운 애들이야. 마오쩌둥이랑 함께 살아남았을 때 얘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서로 어떤 관계일까? 엄청 민감한 거. 실제로 이 사건에 같이 참여했던 애들이 나중에 공산주의의 대표들이 됐고. 그리고 이 사건이 막 공산주의에 막 퍼지면서 약간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만큼 공산주의 살아남았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도망다니면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공산주의를 전파도 시켰어. 그런데 이때 마오쩌둥이 여기 연안 지방을 도착하는데 마지막 포위를 당합니다.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갔어. 장제스가 포위하고 마오쩌둥 최후의 전투를 하고 이제 마오쩌둥 죽일 수 있게 됐어.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 공격을 앞둔 얼마 안 돼서 장제스의 부하였던 장시랑이 장제스를 체포해버려. 반란을 일으켜서. 부하 장시랑. 얘는 왜 장제스를 대신 때렸냐? 이때 장제스의 부하였던 장시랑이 왜 대신 때렸냐면요.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중일전쟁. 일본이 쳐들어왔어. 장시랑은요. 일본을 원수로 생각한 군인이었습니다. 왜냐? 이 장시랑이 누구냐? 아까 봤던 군벌 세력. 이 군벌 세력에서요. 여기 장장님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장장님이 만주 지역을 다스리는 군인이었어. 얘 아들이 장시랑이야. 그런데 이 장장님이요 어떻게 죽냐? 일본이 1931년에 만주 쳐들어왔을 때 장장님이 일본이 쏜 폭탄에 맞아서 죽습니다. 자기 아빠가 누구한테 죽은 거야? 일본. 이때부터 장시랑은 저 일본 바둑바둑 일을 갈고 있었어. 그런데 이때 장시랑이 장제스 밑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내 부대장 장제스는 일본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해. 자꾸 누구랑만 싸워. 공산주의. 그러니까 장시랑이 미치는 거야. 아니 지금 외국인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왜 중국인끼리 서로 싸우고 있냐? 공산주의도 자유주의. 일단 얘 중국인이잖아. 지금 우리는 일단 누구랑 싸워야 돼? 일본. 그때 장시랑이 부하 장수들과 함께 장제스를 체포해버리고 그 다음에 강압적으로 너 지금 당장 일본이랑 싸우자. 지금 당장 국민당, 저 공산당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일단 얘들이랑 뭐 해야 된다? 얘들이랑 전쟁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적은 누구?
일본 제대로부터 쓸어버리자. 그래서 장제스가 알겠다 해. 그래서 공산당이랑 또다시 힘을 합칩니다. 일단 우리는 일본부터 치자. 그래서 이게 2차 국공합작이었어요. 대일항쟁. 일본과 대결하는 대일항쟁인데 대일항쟁 2회 또다시 국공합작을 넣었습니다. 국공합작. 또다시 공산당과 국민당이 힘을 합쳐. 이게 2차 국공합작이에요. 만약에 저때 일본이 안 쳐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마오쩌둥 죽었을 거야. 이때 국민당이 쓸어버렸어. 왜냐면 국민당이 이때 압도적인 힘이 있었어. 그러니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일본이 이때 중국을 쳐들어왔거든요. 1931년에 만주를 쳐들어왔고요. 국공합작이 일어나기 직전 이후 2차 국공합작이 일어난 이후에 1937년 7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을 쳐들어옵니다. 지금 보면 저 빨간색 지역이 일본이 쳐들었던 지역이에요. 정말 중국 전역을 다 쳐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일본은 1945년 9월 1일 이제 우리나라 광복했을 때 광복했을 때 8월 15일이잖아요. 그때까지 중국이랑 계속 싸웁니다. 이때 장제스랑 마오쩌둥이 37년부터 45년까지 일단 우리 싸우지 말고 누구부터 물리시자? 일본부터 물리시자. 그래서 2차 국공합작이 이뤘습니다. 외워서.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 2차 세계대전 이겨서 했었어요. 졌어요. 일본군 중국에서 싹 갑니다. 그럼 다시 뭐 해야 되겠는데? 싸워야 돼. 중국을 자유주의 국가를 만들 거냐,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 거냐 또 싸워야 돼. 그런데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죠. 항상 누가 힘이 컸을까? 국민당, 자유주의였던 국민당 힘이 셌어. 근데 지금 여러분 중국 아시다시피 중국은 공산당이 이겼어. 왜 이겼냐? 이때 얘네들이 또 싸웠는데요. 이 사건이 2차 국공대전이에요.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워서 46년부터 50년까지 약 4년 정도 싸웁니다.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얘네도 중국을 자유주의를 할 거냐 공산주의를 할 거냐 가지고 3년 넘게 싸워. 근데 이때 공산당이 이깁니다. 그 이유 첫 번째, 이때 장제스와 그 부하들이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어요. 이때 실제로 미국이 무기를 엄청 줍니다. 돈이랑 무기랑 다 줘. 근데 그 돈 어떻게 했냐면 부하 장수들이 부하들을 위해 군인들을 위해 써야 되는데 자기들이 꿀꺽해버려요. 그러니까 부하들은 굶어죽기 시작합니다. 돈도 없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국민당 전에는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다. 저거 지지하는 게 안 좋겠다 해서 공산당의 지지도 높아졌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이 마오쩌둥 대장정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그 당시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보자. 공산주의가 어떤 세상이냐면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쓰고 싶은 만큼 쓰는 세상이 공산주의예요. 이런 나라가 가능하다면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그래서 나도 살고 싶어. 그런 나라 가능하다고. 하루에 나는 1시간 일할 거야. 그리고 그날 나 일당으로 1,000만 원 받아갈 거거든. 이런 세상 솔직히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있으면 살고 싶잖아. 근데 그게 이 당시 지금은 그 세상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게 입증이 되었어. 공산주의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니?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 공산주의가 실패하기 전이었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보단 어떤 걸 믿었다? 공산주의.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이 엄청 급증했고요. 그래서 국공대전에서 공산당이 이길 수 있었어. 이때 전쟁에서 진 장제스는요. 북경에서 모든 보물이나 보물을 싹 다 가지고 대만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대만은 중화민국,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서 이 이후부터 둘은 사이가 매우 나빴어. 지금도 나쁘죠. 그래서 중국은요, 저 대만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아요. 저기는 장제스 일당이 가서 불법으로 점령한 땅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렇게 사이가 나쁜 건데 문제는 우리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인데요. 과거에 우리는 어땠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중국이라는 신학과 대만이라는 신학과. 중국. 아니 대만이요. 선생님이 이걸 일반할 수는 없지만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봤어. 대사관. 대만 대사관 검색하면 지금 여기 왼쪽에 뜨니 안 뜨니? 안 떠. 중국 대사관 검색하면 떠. 왜냐? 대만 대사관은 우리나라에 없어. 대만 외교관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왜 그러냐면 솔직히 여러분 우리나라 무슨 주의지? 자유주의에 좀 가까워. 자유주의 국가죠.
세계였을 때 자유주의 국가는 우리는 당연히 누구랑 친했을까? 대만이랑 친했습니다 원래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992년에 중국이랑 그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미국 같은 자유주의 국가들이 옛날 공산주의 국가들이랑 친해지게 돼. 소련이 어차피 무너졌으니까 공산주의 끝났다. 이제 공산주의랑 잘 지내도 되겠다. 그러면서 공산주의랑 친하게 지내고요. 이때 우리도 중국이랑 처음으로 외교, 수교를 맺었어. 근데 이제 중국이 뭐라고 했냐면 너네 한국이랑 우리랑 중국이랑 같이 교역하고 싶으면 조건이 있다. 우리는 대만을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랑 무역하고 싶으면 너네 대만 어떻게 해라? 인정하죠. 너네도 나라로 인정하지 마. 우리의 조건이야. 그래서 이때 우리가 대만이랑 방교, 손절해버렸어. 그래서 이때 대만 대사관은 대만 철수했고요. 중국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설치되었어. 이런 역사가 있어. 이때 대만 사람들 우리나라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쁘다. 솔직히 이때 실제로 혐한 시위가 일어날 정도로 좀 약간 한반도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감정이 좀 안 좋았었어. 근데 지금은 시대가 흘러서 이게 벌써 20년 전 일이야. 그래서 이게 좀 시원해져서 지금이야 좀 괜찮았는데 가끔 좀 대만 사람들이 좀 약간 그 기억이 있어요. 한국에 대한 안 좋은 기억. 이것 때문에. 근데 지금이야 20년 지나서 우리가 시원해졌는데 그래도 문제는 잊어져. 문제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 그걸 좀 더 고민해봐야 되고 어떻게 하면 저게 다 평화롭게 잘 지내고 우리는 중국이랑 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하나야. 경제적인 이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이 당시에 내가 외교관이었다면 나는 대만과의 일위를 시켰을까? 아니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중국과 교육하는데 찬성했을까? 한번 그것도 생각해보면서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노트봉 수업이요.